자, 좀 전에 디버거 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틀이라는 속성으로 딱 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테스트 DASCDDD라고 입력을 해본 상태고 전송을 눌러볼게요. 잠깐만요. 새로 고침 좀 했고요. 테스트의 DESC라고 누르고 전송. 자, 디버거에서 지금 제가 항목을 좀 살펴보니까 자, 로컬 항목에 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E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가 이벤트라는 전체 객체 안에서 이벤트라는 속성명 안에 타겟 가볼게요. 다시. 타겟에 보면 지금 여기 안에 3개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그리고 input 첫 번째 이게 지금 0, 1, 2 나온다는 얘기는 배열이란 얘기예요. 타겟 안에서 값들이 또 배열로 해서 속성값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 0번째 안에 0번째가 input이고 얘 값을 확인하는 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input이든 텍스트 에어리어든 값을 가져오는 건 value였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값을 알아오는 건 앞에 대상이 있고 value 하면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왔었습니다. jQuery에서는 얘를 이렇게 썼죠. 자, 지금 대상이 보면 2의 타겟의 0번째 안에 value 이렇게 띵 클릭해 보면 테스트 좀 전에 입력한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도 열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요소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콘솔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2의 타겟 안에 배열되어 있었고 그거 안에 0번째 안에 value 해도 사용자가 입력한 테스트 좀 전에 제가 입력을 했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번째 안에 값해라고 해서 0번째, 1번째, 두 번째가 텍스트 에어리어였어요. 그래서 걔 값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입력한 네임 속성의 이름을 이용해서 타이틀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냥 눈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디의 값이다 라고 파악하기 좋은 건 우리가 입력한 name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면 제목과 설명을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냐면 onSubmit이라는 이 부모 요소에서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얘인데 이 함수는 매개 변수 2개를 쓸 거야. 거기에서 첫 번째 값으로 얘를 넘겨주면 되겠고 두 번째 값으로는 DSC에 있는 걸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create article입니다. 매개 변수로 onSubmit의 매개 변수로 2개를 넣어야 된대. 이 사용자가 입력한 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답니다. 하나, 2개. 아이고, 야야야, 뭐하냐. 2개. 그래서 이렇게 2개를 onSubmit 함수에다가 전달을 해준다. 전달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코드가 어디에서 실행돼요? 앱.js에서 실행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모 앱.js가 지정해준 매개 변수 2개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준 값을 어차피 이게 이제 앱.js에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앱.js에서 아까 매개 변수 2개 들어오는 이름을 언더스코어 타이틀 언더스코어 DSC로 받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앱.js에서 콘솔을 찍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얘한테 일을 시킨 거, 이 create article의 결과, 얘가 이 스크립트의 결과를 어디에 실행돼요? 여기에 실행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 create article에서 이제 여기에서 입력한 2개의 매개 변수가 이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이름의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는지 콘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 이 이름으로. 요 이름은 지금 여기 이 함수 안에서만 쓰는 지역 변수예요. 근데 얘하고 다른 거. 위에서 만든 얘하고는 같은 거지만 얘하고는 다른 거. 다른 걸로 해도 돼요. 헷갈리면 이렇게 놔도 돼요. 네, 바꿔서 보자고 헷갈리면. 네,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저장해 볼까요? 입력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까 누구죠? create article에서 디버거 했던 건 지울게요. create article에 가서 디버거 요 라인은 지웁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 실행이 되라고 할게요. 앱.js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onSubmit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정확하게 내가 입력한 내용이 출력이 되는지를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react라고 입력해 볼게요. react의 DESC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성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콘솔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react DESC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create article에서 입력한 거를 앱.js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게 뭐 순서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컴포넌트가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 함수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 함수가 할 일이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컴포넌트의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값이 들어오는 건 확인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리액트하고 이해하를 띵 전송하면 다시 한번 얘처럼 기존의 목록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된대요. 기존의 목록에 추가하는 건 어느 녀석이 하고 있었어요? myNav라는 컴포넌트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myNav는 데이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의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얘, 그죠? 여기 이 배열에는 아이고 친절도 해라. id, 넘버, 타이틀, dsc에서 저렇게 숫자와 제목과 설명이 있는 배열로 되어 있는 녀석을 myNav한테 전달해주면 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착착착착 리스트를 만드는 녀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이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 3개의 배열이 있는 거에서 4개로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거가 뭐였죠? 기존의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한대. 콘솔에다가 써보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기존의 배열이 만약에 이런 게 있대요. ARR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2 그렇지. 푸시 쓰려고 하는데 네, 밀어 넣는 거 값을 추가하는 건 푸시입니다. 근데 푸시로 한 다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두 번 더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왜는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고 저기에다가 난 값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ARR하고 앞에 대상이 있고 뒤에다가 넣을 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죠. 그러면 ARR을 찍어보면 ARR 푸시 값을 넣어줬고 그러고 ARR을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존의 배열에다 값을 추가하는 건 푸시. 자, 그럼 푸시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앱.js 보고 있고요. 앱.js에서 위에 아까 create 어딨냐? 네, create일 때에 사용자가 여기에서 입력한 거는 이제 이 이름, 매개 변수, 제목, 그리고 설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기존의 여기 메뉴에다가 값을 밀어 넣어서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밀어 넣어 보도록 하지요. 밀어 넣을 때 일단은 현재 지금 요게 3번이란 말이에요. 1, 2, 3까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건 3보다 높은 값 4, 또 추가하면 5, 6, 7 해서 요 번호 있잖아요. 요 번호, 기존의 번호를 일단 변수로 하나 잡아 놓을게요. 현재 번호라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실 때는 얘를 max menu id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current id라고 할게요. current id는 3개입니다. 이게 값이 바뀔 건데 일단 고정값으로 시작을 하네. 잠깐만, 그러면 밖에다 써야 되겠다. 얘는 초기 열자마자는 무조건 3개니까 여기 밖에다가 일단 쓰고 한번 가볼게요. this에
뭐라고 했지? current id라고 하겠습니다. 는 3이라고 할게요. 자, 이건 지금 불변 변수예요. 그죠? 바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current id를 일단 3이라고 했습니다. 스테이트 안에 안 넣고 밖에다가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용이 되나 뒤에 한번 봅시다. 저장할게요. 자, 현재 id는 3. 얘가 이걸 추가할 때마다 저거를 하나씩 올려서 쓰겠대요. 자, 그러면 모드가 create일 때 할 일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려와 봅시다. this의 current id 3이라고 했고요. 모드가 create일 때 할 일, 네, 여기 있군요. 여기에서 자, 안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여기 create article 안에 써볼게요. on submit create article, 여기다 써야 되겠네. 여기 안에다 쓸게요. 자, id부터 하나씩 올릴게요. this에 제가 아까 위에서 current id라고 했죠. current id. 자, 이건 그대로 current id는 기존의 current id에다가 1을 더한다. 이거 그냥 플러스 해도 되는데. 친구 왜 계속 이렇게 하는지. this에다가 하나 더 하는 걸로 일단 하고 된 다음에 좀 바꿀게요. 자, 값이 들어오면 일단은 현재 3번에서 하나 더해서 4번이라고 여기 이 변수명, 이게 지금 변수명이지 않습니까? 이 변수명에 하나 더해서 4번이라고 늘려주고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에 누구한테 값을 추가한다고요? 기존의 메뉴스, 여기 메뉴스에다가 값을 추가하겠대요. 메뉴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this의 state의 메뉴스. 크리에이터 어디 갔어? 네. 여기에서 this의 state의 메뉴스 이러면 이제 기존의 배열이고 기존의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하겠대. 밀어 넣겠대요. 뭐를 넣어야 됩니까? 우리 뭐 넣어줘야 돼? 여기에 메뉴가 3개인데 이제 4개 나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얘한테 일을 시키는 게 누구라고? myNav고 myNav는 어떤 걸 받아서 데이터 안에 있는 배열을 가지고 여기에서 반복문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메뉴스라는 배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메뉴스에다가 값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메뉴스는 지금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뭘 추가하는 거야? 한 세트를 더 추가하는 거라고. 그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여기다 그냥 임시로 써보면 사용자가 아까 입력한 게 리액트였고 임시예요. 여기에다가 리액트에 아까 DESC라는 글씨가 있는 거 이게 여기에 들어오게끔 그리고 id는 4 이 상태로 요 세트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밀어 넣어야 된다고. 기존에다가. 자, 그러면 얘가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요. 근데 id4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id4라는 거 지금 어디 있죠? current id 있죠. 요거 current id 넣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 어떻게 들어오죠? 여기에 우리 제목 어떻게 좀 전에 우리 콘솔에 못 찍었어요. 언더스코어 1 언더스코어 데이트 dsc1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 이걸 들어온다고 했잖아. 이걸 여기 넣어야죠. 그죠? 얘를 여기 넣어야지. 됐습니까? 넣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헷갈려서 편의상 숫자 뒤에 1을 쓴 거지만 뭐 그냥 그대로 쓸게요. 콘솔은 지워도 되겠고요. 편의상 좀 구분 좀 할게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눈에 안 들어와. 스테이트 메뉴에 타이틀이라고 쓰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뭘 추가한다고? 얘를 추가한다니까? 여기에다가 좀 전에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새로 하나를 지금 더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this state 메뉴의 값이 들어갑니다. 텀을 주는 이유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한번 써봅시다. react dsc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송 눌러봅니다. 반응이가 없어요. 에러는 있나? 콘솔에 에러도 없어요. 이상한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기에 값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나? 그래서 콘솔로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에 로그인 얘를 찍어 보자고요.
분명히 우리가 값을 밀어 넣었으면 얘는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죠. 4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콘솔 로그에서. this의 state menus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장할게요. 다시 한번 콘솔에서 값을 보자고요. create 해볼게요. desc 전송해서 4개 맞네. 그죠? 4개 맞는데 왜 여기에 반영을 안 해줄까? 지금 얘는 그냥 일반 변수가 아니에요. 상태가 바뀌면 그 바뀌는 게 반영이 되게끔 state라는 녀석으로 돼 있어요. state의 값을 우리가 지금 직접 바꾼 거예요. 직접 바꾸는 경우에는 얘가 값은 바뀌어 있지만 반영이 안 돼요. 우리가 state의 값을 온전하게 반영을 하려면 함수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set state의 값을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 이 작성하는 요 어플리케이션의 방식은 다 클래스 방식이에요. 클래스 방식에서는 우리가 세터 이전에 우리가 행맨할 때는 그거는 함수 방식이었어요. 함수 방식은 앞에 있고 뭐 set하고 name하고 그 다음에 그 name을 바꾸려면 use state하고 use state의 name 할 때 뒤에 set하고 또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setter 함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얘도 값을 변경할 때는 함수로 우리가 바꿔줬어야 돼요. current id가 not defined 됐다고 나오면 어디를 놓친 거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current id 넣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슈퍼 밑에 current id 넣어줬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state의 값을 바꾸는 건 함수, set state라는 함수를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current id. 아니, 여기, 이제 요거 다음에.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콘솔에 찍어봤을 때 분명히 얘가 4개 있는 건 확인을 했어. 그러면 4개 있는 걸 반영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this의 state에, this의 set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set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누구를 바꾸는 거죠? 요거를 기존의 3개에서 4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예. 저 스테이트 안에 있는 메뉴스의 내용을 여기에서 메뉴스의 내용은 이제 누구다? 여기에서 밀어 넣어서 이제 4개가 된 얘다라고 해서 바꿔줍니다. 여기에서는 값을 추가해서 배열을 4개로 만들어 놓고 그 4개로 만든 게 세터 함수를 안 쓰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setState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state의 값을 변경하는 얘를 이용해서 state 여기는 this 앞에 뭐 this의 state 안 써도 돼요. 이미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this의 setState에서 state 이름 중에 menus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 이제 4개짜리로 바꿔라 라고 한 겁니다. 반영해라 엄밀히 따지면 바뀐 걸 set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반영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바뀌어 있거든 여기에서.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자, 일단 들어가는지 보고 리액트 한번 써볼게요. 리액트 DESC 전송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 제가 좀 전에 이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거를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값을 밀어넣는 push를 이용해서 했어요. 여기에서 어디 갔니? create 네. 기존의 값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때에 기존의 원본에다가 바로 값을 추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지금 콩캣을 이용해서 기존의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해 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추가하고 새로운 배열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콩캣은 값을 추가하고 그걸 새로운 배열 ARR2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ARR2를 찍어보면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그러면 ARR2는 이제 값이 4개인데 그러면 기존의 ARR은 변화가 있냐? 그것도 한번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ARR은 여전히 3개.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얘를 더한 다음에 그 녀석을 새로운 배를 담은 거예요. 그럼 얘는 변함없이 기존의 값에다가
이걸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복사본을 만드는 이유? 좀 더 가야 되는데.